안녕하세요. 자몽맘입니다. 오늘은 코일매트 정보와 사용 후기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. 사실 저희 집 현관이 개방형이라서 현관과 주방, 거실까지 직방으로 통하는지라 뭔가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. 참고로 저는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강박적으로 베란다 블라인드도 잘 안 치고 커튼도 안 달고 좀 그래요. 아주 넓은 평수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공간에서는 이 방법이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중문이나 커튼을 달기에는 같은 이유로 조금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달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렇게 두면 현관이라는 그 공간이 너무 존재감을 뽐내시고 그러다 보니 원룸 같은 느낌도 들고 제일 문제는 신발장 먼지들이 주방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찝찝하잖아요. 그러다가 이런 코일 매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게 먼지나 이물질들을 다 잡아줘서 쉽게 흩날리지 않게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란 말이에요. 사실 코일 매트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잔디라던가 이런 거 정도가 다였거든요. 저는 저희 집이 식당이 되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요. 그래, 차라리 잔디가 낫지 않을까 하고 있던 찰나에 세상에 이런 감사한 디자인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곳이 있더라고요.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을 테니까 편하게 쇼핑하시고요. 예시로 나온 이 사진들을 보면 매트 분위기에 맞게 옷, 텀블러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연출해서 찍으셨어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구매 욕구를 좀 더 부추기는 점 인정. 매트 크기도 꽤 다양한 거, 이것도 인정. 먼지 다 잡아먹는 꼬불한 정도 있잖아요. 말하자면 먼지 포집력도 인정한단 말입니다. 이거 진짜 상당히 푹신해요. 근데 이런 좋은 내구성에다 디자인까지 예쁘면 사악한 가격도 기본 패시브로 적용된다는 건 머리로는 인정하나 가슴으로는 속상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말씀드리다 그냥 지나쳤는데 36형 신발장 기준으로 저는 100 곱하기 120을 사서 모양에 맞춰서 조금 잘라냈어요. 이걸 깔고 나면 확실히 이 현관이 덜 청결하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이 정도면 주방과 공간을 나란히 해도 되겠군 정도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느낌이 돼요. 먼지 날림도 체감상 없었습니다. 왜냐면 다 저 꼬부리들한테 갇혀가지고는 이물질들이 외관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. 확실히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는 날에는 진흙들로 오염되는 모습을 덜 보게 되었죠. 그리고 배달 음식 받을 때도 맨발로 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. 어차피 신발들이 밟은 곳이긴 하지만 닿는 면적이 맨바닥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? 이렇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다음 세척 영상에서도 느끼시게 되겠지만 깔끔하신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조금 불편해지고 있지만 제가 느낀 솔직한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어차피 들어가서 잘 정도로 공간이 깨끗해야 한다 이 정도의 청결을 유지하는 주부는 아니라서요. 네. 아무튼 저렇게 거뭇거뭇한 걸 이제 세척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게 차량 바닥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세차하러 가시면 에어건이나 고압 분사기를 쏴서 그 먼지를 제거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세차장에 가져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샤워기로 할까 하다가 베란다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딱 봐도 세 보이길래 일단 이걸 분해해봤어요. 베란다에서 세척했다가는 저 조립마루마저 다 드러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겠죠? 아무튼 이렇게 호기롭게 분해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. 물은 반드시 잠근 뒤에 분해해야 함을 알려드린 모습이었고요. 자, 그럼 이제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서 샤워기에다가 그 고압 분사기 비슷한 걸 다시 조립한 뒤에 세척을 하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. 이게 고압 분사냐고요. 조절기가 있었는데도 약간 무용지물이었고요. 돌이켜보니까 제가 샤워할 때 그 물줄기가 더 셌던 것 같아서 결국 원상복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. 고압 분사가 안 되는 불상사로 이걸 세로로 든 상태로 중력의 힘을 좀 빌려서 안에 있는 이물질이 쓸려가게 해야 했는데요. 이게 상당히 무거워서 제가 혼자 이걸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해보기로 합니다. 자, 이렇게 아래로 위로 옆으로 또 반대로 들어주며 먼지를 흘려주고요. 세척제 같은 걸로 세척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걸 완벽히 다 헹구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오염될 수 있다고 하길래 내심 좋아하면서 물로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가 아니라 말려줘야 하는데요. 도대체 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어디다 두고 말리지? 저 조립마루 진짜 걷어내야 되나? 하면서 또 애꿎은 조립마루를 노려보다가 에어컨 실외기 두는 곳이 보이더라고요. 봤더니 저기다 널어놓으면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지도 않고 조립마루도 지킬 수 있고 자외선 소독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당장 낑
낑낑거리면서 오징어 말리듯 말려주고요.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잘 마른 매트를 가져다가 다시 깔아주려고 보니까 기대했던 자외선 소독을 못했음을 깨달은 거죠. 그 꼬임이 밖으로 보이게 널어놓았으면 되었을 것을 왜 엎어놓았는지 정신없는 애엄마의 속상한 센스를 탓하며 아쉬운 대로 한 번 더 널어주기로 합니다. 다행히 이날도 날이 좋아서 쨍한 햇빛 샤워를 잔뜩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. 참고로 이렇게 바싹 말려주면 다시 이걸 건드릴 때마다 바스스 하고 마른 모래들이 떨어지는데요. 어제 화장실에서 도대체 뭘 한 건지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싶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 더 이물질들이 제거가 됐네 라는 마음으로 대충 몇 번 더 쳐준 다음에 베란다 대청소나 한번 하지 뭐 다짐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자, 이제 다시 깔아주면 되겠는데요. 사실 다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보내고 3일에 걸쳐 제자리로 돌아온 코일 매트였습니다. 번외로 제가 이걸 세척하고 말리는 동안 원래 상태의 신발장을 3일간 봐왔잖아요. 사람들은 낯선 것에 또 설렌다고 이 순정의 모습도 다시 보니까 볼만한 거 있죠. 같은 톤이라서 집에 들어왔을 때 더 넓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와, 그러고 보니까 구독자 1000명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.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는 1000명 감사 영상으로 뵙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봐요.